음식료주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이제 라면에서 먹고 마시는 것 중에서 이제 술 쪽으로 조금 옮겨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좀 연말연시 요 영향이 좀 있는 건가요? 일단은 뭐 연말연시에는 우리가 배당주 이야기를 많이 하지 식품주 이야기한 적은 많이 없습니다. 아니, 소주 먹고 맥주 마시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소주 맥주는 여름 테마주예요. 아 그래요? 네, 소주 여름 편의점 한강 테마주로 지금까지 네. 분류가 됐었고요. 연말에는 아무래도 이제 배당주라든지 아니면 뭔가 좀 대형주가 움직이는 이슈가 좀 많이 있었던 게 지난 모습이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삼양식품을 위시해서 우리나라에서 좀 수출이 잘 된다. 그리고는 미국에서 라면 판매가 잘 된다라는 이런 이슈로 라면주를 중심으로 좀 많이 올라갔던 부분. 그리고는 작년도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밀가루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이 부분이 지금 좀 많이 떨어지면서 그런 기대감에 의해 가지고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움직였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거는 농심이 어제 좀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점.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뭐 보고서를 이렇게 좀 훑어보시면은 미국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약간의 뭔가 수요 부진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건 차익 실현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은 게 지금 농심을 주봉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은 여전히 우상향 각을 잘 유지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조금 오버슈팅 나온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왔다 정도로 보실 수 있는 수준이고 여전히 수출은 잘 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미국의 실적을 까보시더라도 그래서 월마트 향 아니면은 뭐 이게 아마존 발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로 매출이 나오느냐 그러면은 그거는 전년 대비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다만 이 부분에서는 라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잘 나가고 있는데 반대로 뭐 우리가 오리온이라든지 아니면 네. 약간 뭐 롯데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달달한 쪽은 조금 주가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매콤한 부분들은 잘 나갈 겁니다. 한국은 역시 매운맛이기 때문에 그건 잘 나가지만 달콤한 부분은 조금 부진하다. 그리고는 수출에 있어서도 네. 매콤한 쪽인 수출이 잘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운맛 수익을 주는 종목에 집중하라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성훈 교수님, 네. 그 원재료 가격의 안정도 이런 음식료 관련한 기업들의 좀 호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오른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원재료가 가격이 낮아져서 마진이 좋아져서 네. 음식료 쪽이 부각받는 거는 올드합니다. 시장에서 올드한 누구나 논리다? 알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주가 차별화되는 종목의 특징들이 뭐냐라고 하면은 네. 자, 국내 매출이 있다가 해외 매출 파이 커지는 기업. 그다음에 트렌드 같은 경우가 없다가 생기는 쪽. 시가총액 작은 쪽은 네. 우양이라는 종목이 있고 시가총액이 큰 쪽은 삼양식품이겠죠, 대표적으로. 공통적인 점은 뭐냐면 자, 여기에서 마진이 개선이 돼서 음식료 같은 경우를 사야 된다. 그거는 뭐 올드한 접근입니다. 그렇다 보니 트렌드의 변화와 함께 매출 다각화가 나오는 쪽을 계속 볼 필요가 있고 자, 3분기 실적이 너무 좋았죠. 그러면 이게 피크로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피크를 논하기보다 시장 색깔이 변할 때는 원래 이런 식으로 차익이 나옵니다. 차익이 나오는 측면인데 소비재 안에서는 실적이 또 다시 부각될 때 뭐 4분기에 실적이 부각되는 시즌에서는 다시 또 음식료 중에서 해외 매출이 계속 타겟이 나오는 쪽을 볼 거예요. 그렇다 보니 시장 색깔에 따라 밸런스 조절 이 부분을 강조드립니다. 사실 이제 음식료 이야기할 때 농심이나 삼양식품 저는 더 이상 이제 내수주가 아니라 수출주로 이거 분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정말 관련한 수출에 있어서의 유의미한 그런 모습들을 올해 보여줬었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관점에서 계속 관련된 종목들을 좀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농심 많이 하락했었는데. 식음료주의 전반에 주가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내수보다는 수출이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라면주에 대해서 집중할 때 해외 수출이 잘 된다는 측면에서 라면 관련주들 많이 집중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이때 해외 유튜버들도 국내 라면의 평가를 하는 절대 기준치가 신라면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내용들이 기억이 되는데요. 최근에 유튜브 내용을 보게 되면 국내 소주에 대한 평가를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과일 소주 있죠. 국내에서는 잘 안 먹습니다. 네. 그런데 동남아 쪽에서는 현재 과일 소주가 굉장한 인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국내 일반 우리가 이제 먹는 소주 같은 경우는 알코올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싫어하는데 과일 소주 같은 경우는 그들이 원하는 맛이라고 해서 지금 롯데 칠성이나 하이트 진로에서 생산하는 과일 소주의 판매량 자체가 동남아 쪽에 급증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가 기존의 라면 업종에서의 식음료 섹터에서 움직임에 따르면 이제 롯데 칠성이나 하이트 진로의 이런 그 소주 관련 음료 관련 종목으로 변화하고 있는 지점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라면보다는 이 소주, 음료 이쪽에 좀 치중해서 판단을 해야 될 때입니다. 네. 식음료 관련한 종목 중에서 이제 라면도 좋지만
음료, 그럼 뭐 대표적으로 롯데칠성 등에 관련한 종목들이 있을 텐데요. 관련 주로도에 관심을 한번 유효하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김장료 고수, 아직은 때가 아니다. 김대중 고수는 라면에서 소주로 세대 교체, 이성훈 고수는 시장 색깔에 따라서 주가 흐름의 방향이 결정된다. 테이보 고수는 K 매콤은 go, K 달콤은 no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의 탑5 오늘은 10분이 줄어든 관계로 빠르게 이슈를 확인해 봤고요. 오늘 시청자 고수분들은 어떤 의견 남겨주셨을까요? 박세미 아나운서 확인해 보시죠.